네, 반갑습니다. 자, 6월 4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올랐어도 하락 마감을 했다. 이거 뭐야? 네, 오르긴 올랐는데 하락 마감을 했죠. 아침에 형성된 저점보다는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있는데요. 금융투자의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제 차익 실현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융투자가 목적한, 금융투자가 생각한 그런 관점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거기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좀 부담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종목들 간의 움직임들은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좋은데 흐름이 조금 약하게 형성된다. 그렇다면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아,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올라가고 있는 추세, 우상향 추세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러시면 지들이 알아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시장과 함께 살짝 들어와 준다라면 오히려 더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괜찮아요. 흐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전 고점대에 달하는 그 저항대가 좀 존재하겠죠. 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 저항이 좀 있을 거고요. 지금 주말장이 끝났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만기일이 됩니다. 만기일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됩니다. 왜냐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3, 6, 9, 12. 자,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시장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너무 좋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도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시장에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경제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26,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캔들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내렸다 올랐다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상승 쪽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배경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말장 동안에 미국장이 그래도 미친 척하고 올라가 준다라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뭐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세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다만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먼저 좀 볼게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는데 오늘 기관의 매도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입니다. 6,130억 순매도가 들어갔는데 제법 많아요. 일별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별 현황을 보시면 이 기관 쪽 매도 중에서 금융투자 쪽, 이게 6천억이 나온 경우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지난 5월 31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6천억을 매수하게 되면서 5월 31일날 매도한 부분들을 6월 1일날 보상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6천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요, 지금 차익 실현으로 들어갔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월요일날 만약에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를 한 6천억 정도,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준다라면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도 금융투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차익 실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의 변수가 확대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온 이 상황을 그냥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부담을 좀 줄 것이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융투자가 지금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대형주를 매매를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매도를 쏟아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자, 반면에 외국인들은 1,600억 순매수, 코스닥 쪽은 마이너스 800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연기금은 있나 없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 어디 갔냐? 연기금아, 야! 안 보이네요. 없어요. 없어. 얘네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외국인과 금융투자만 존재한다 보셔야 되는데, 금융투자가 압도적인 물량으로 차익 실현에 들어간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수급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시총 상위권 한번 볼까요?
일단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 비롯해서 전부 다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조금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 이런 쪽 매수가 좀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그다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위부터 28위까지 보더라도 그다지 다 마이너스권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아먹었나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코스닥 역시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쪽은 좀 올랐습니다만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다 내려간 모습이고요. 그 다음 순위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진행됩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4%대 하락이 좀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카지노 관련주들은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진행된 다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단기적 매도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배가 아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추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어렵고 조정이 들어가는 건 필수인데요.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짧게 조정 치고 나서 바로 반등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유지하시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목들 조금만 더 보면요.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계속 진행되죠. 지난번에도 조정이 훅 들어왔을 때 팔지 맙시다. 이거 수익률 너무 약해요. 그냥 뒀다가 더 많이 먹읍시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조정은 필연적인 부분이고 이 조정을 내가 감내하고 넘어갈 것인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잡혀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호건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적 조정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냥 추세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 거래도 별로 없고요. 수급도 좋아요. 그래서 신고가 짠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즉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밀어주는 상황. 그렇다면 단기적 조정 또는 단기 주가 하락이 있더라도 금방 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금융투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인버스 순매수합니다. 자, 인버스하고 ETF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쪽은요, 시장은 약간 애매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았죠. 네. 이 정도 팔아먹었다. 하이닉스 팔아먹었다. 시총 상위권 종목도 쭈루룩 있는데요. 금융투자 얘네들 지금 보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면 ETF 쪽에서 고버스를 매수할 리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부분들 당연히 들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고요. 레버리지를 매도가 했을 것 같네요. 매도가 들어갔네요. 그죠? 레버리지 매도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다 갖다 팔아치우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거의 70% 이상 확률로 금융투자의 차익 실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가 그동안 사들인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1조 이상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들이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또 연기금이 받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연기금은 지금 나몰라라예요. 삼성전자 지들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들의 움직임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살 길만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 방송에서 그렇고 오늘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 그죠? 겉으로만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빈 껍데기, 즉 속 안에 내실이 없는 그런 형태의 시장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때리게 됐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있겠고요. 만기일 변수까지 끌고 들어가면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외국인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매수가 됐는데 방금 전에 보신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매수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확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가는 것마다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규모를 줄여줬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지켜지고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느낌은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샀지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물, 고버스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고버스가 있어서 얘네들도 지금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매매에 대한 포지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확장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팔아먹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외국인들도 지금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 규모가 확장되는 부분, 또 매도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다. 얘네들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좀 할 수 있겠고요. 제임스와 토마스가 매수를 열심히 해주려고 했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모습이겠죠. 물론 월요일날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나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얘네들이 절대로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에 대한 매수 포인트 지금 가져가나요? 아니겠죠? 네, 지금은 관망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대신에 주식에 대한 매도 포인트도 아니에요. 매도를 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매도 없죠? 그 다음에 매수 없는 그냥 관망하는 장세, 약간 지루한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만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가시는 거, 호흡을 가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주말장이 일단 끝났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다른 변수와 싸우려면 주말에 잘 쉬셔야 되겠죠. 푹 쉬시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런 그 컨디션을 또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힐링 많이 하시고요. 자, 주말 동안에는 푹 전부 다 잊으시고,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주식시장에 힘차게 나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종목 진단,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